계속해서 SDN 두 번째 시간으로 SDN이 무엇인지, 주요 이제 구성 요소하고 기능, 그리고 이제 어떤 벤더들이 제공한 어떤 그 방식, 뭐 크게 말하면 이제 구축형과 이제 아예 서비스형, 마치 통신 사업자의 팝처럼 SDN을 받아줄 수 있게 구성을 해놓고 SaaS형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업체들도 있습니다. 뭐 이제 그 전에 기본적인 구성 요소하고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야 SDN이다. 그래서 그 기능들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문제점, 기존의 트래디셔널 웬에 대한 어떤 이 현재 이제 기업의 요구 사항들을 미트를 하기 힘든 어떤 문제점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이제 서비스 구조는 오버레이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앞 시간에 인터넷상을 이제 인터넷 회선을 망을 일종의 경로 형태처럼 이용을 하면서 VPN 장비끼리 터널을 맺어서 그 터널을 또 다른 이제 경로로 이용을 하면서 라우팅을 그 해당 터널을 통해서 이제 시켜주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설 IP에 대한 통신을 직접적으로 그 터널링을 해서 이제 일종의 헤더를, 터널이라는 거는 기존의 A하고 B가 이제 IP 헤더를 보면 통신을 하고 있는데 이 앞단에 이거는 이제 사설 IP, 사설망이죠. 그 앞단에 퍼블릭 IP를 VPN 장비가 가지고 있는 퍼블릭 IP를 공인 IP죠, 공인. 인터넷상에서 라우팅이 돼야 되니까 공인 IP를 C하고 D라는 걸 놓고 이 사이를 이제 VPN 헤더를 넣어서 암호화를 시켜주는 형태의 IPsec 터널이죠. IPsec 터널을 이용해서 실제 A하고 B 간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SDN은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원리가 로직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터넷뿐만 아니고 MPLS VPN망까지도 완전히 엔드투엔드 엣지 장비들 간의 이런 터널링을 맺어서 실제 경로를 완전히 새로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웬 회선의 유형이더라도 MPLS VPN이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LT망을 통한 인터넷 접속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단순화를 시켜서 언더레이라는 형태로 이 엣지 장비 간에 상호 터널을 맺을 수 있는 경로로만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 요소를 간단히 보면 이 엣지 장비들이 다 라우터 역할을 하는 위치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빨간색 표시처럼. 그래서 내가 통신해야 되는 대상에 이 엣지 장비가 다 구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온프라미스 통신을 위한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하는 센터 장비, 아직도 온프라미스 쪽에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IaaS 쪽에 VPC 쪽에 구성된 이거 로지컬한 거죠. 이건 소프트웨어적 기반의 엣지 장비. 그 다음에 사업장 쪽에 경로를 맺기 위한 엣지 장비. 그 다음에 인터넷에 이제 인터넷 IP로 통신해야 되는 사스 사업장 같은 경우는 엣지를 구성할 수가 없죠. 따로 엣지를 구성할 수가 없고 사설망이 확장되는 형태가 아니고 그냥 인터넷 액세스인데 그 해당 인터넷을 바로 빠질 수 있게 어떤 경로를 또 제공하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엣지 장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으로 보면 중앙 집중형 관리 방식 SD라고 하죠. 이 SD라는 개념 자체가 SDN부터 나왔죠.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라는 거에 실제 WAN 형태의 장비군에 SD-WAN이라고 해서 별도로 파생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이제 SDN이 데이터 센터를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관점에서 패브릭화하는 형태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SD-WAN은 그 SD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컨트롤 플레인을 별도의 컨트롤러를 구성을 하고 이 컨트롤러가 일종의 라우팅 이제에 대한 어떤 정보를 취합해서 실제 라우팅 테이블까지 만들어서 엣지 장비에 집어넣어주는 형태. 그래서 그 엣지 장비들은 이 컨트롤러가 만들어준 엣지 라우팅 테이블만 보고 내가 어느 IP에 대해서는 어디로 통신할지 이 가지고 있는 경로 중에 이제 판단해서 그 경로를 선택하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구성 요소가 컨트롤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는 기본적으로 엣지들과 언더레이 망에서 통신이 가능한 형태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컨트롤러가 제공하는 기능이 벤더나 이 업체별로 달라요. 완전히 라우팅 테이블까지 얘가 다 받아서 분석을 한 다음에 최적의 패스 각각의 엣지에 들어갈 라우팅 테이블까지 만들어서 전달해주는 진정한 형태의 어떤 컨트롤러가 있고 컨트롤 플레인 역할을 하는 단순히 이제 관리 역할만 하는 애들도 있어요. 관리적인 목적으로 이 엣지 장비들을 실제적으로 계속 모니터링 한다거나 어떤 상태 정보를 취합한다거나 뭐 이런 형태죠. 근데 이제 요거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 엣지 장비가 컨트롤러를 통해서 연결이 돼서 식별이 된다라고 하면 이 컨트롤러는 각각의 엣지 장비의 위치들을 다 알 수 있겠죠. IP 정보를. 그래서 그 IP들끼리 이제 정보를 다시 내려줘서 풀메쉬 아시죠? 모든 엣지끼리 풀메쉬 형태로 터널링을 맺습니다. 터널 경로를. IPsec 터널을 뚫는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IPsec 터널이 이제 뚫리냐 안 뚫리냐 이런 부분은 IPsec VPN 제가 이제 다른 영상을 만들어 놓은 거에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주로 이제 NAT 장비들 때문에 이슈가 되죠. 벤더별로 아마 이슈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안이 다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엣지 장비가 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개죠. 현재 이 그림상에는 다섯 개의 터널링 경로가 다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인터넷,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인터넷 회선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연결이 될 수 있는 터널만 구성이 가능하겠죠. 근데 뭐 일반적으로 센터 역할을 하거나 이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다 인터넷으로 통신이 지금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구성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두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인터넷 회선과 사업장에서 MPLS 회선을 둘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각각의 회선을 통해서 모든 장비와 풀메쉬로 터널을 별도로 맺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터널 하게 되면 각각의 엣지가 모든 엣지로 가는 경로가 뭐 인터넷 회선별로 MPLS 회선이냐에 따라서 경로가 생성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생성이 되는데 여기서 좀 차이점이 구축형과 서비스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구축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MPLS 사업자에 연결을 해서 MPLS 기반으로 터널을 맺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서비스형 사업자의 대부분이 통신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기존 MPLS 회선 사업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자기네들 회선을 통해서 팝에 연결을 했을 때 연결을 해줄 수가 있는 서비스가 있을 건데 인터넷망을 통해서만 보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거 또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설명드린 아키텍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경로를 가지고 이제 어떤 트래픽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해서 해당 경로를 선택하는 것만 남았죠. 근데 이제 모든 트래픽을 예전에는 이 온프라미스의 모든 업무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디폴트를 준다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은 바로 인터넷 VPN 이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인터넷은 로컬로 바로 빼고 터널 경로를 통해서 나머지 이제 이 데이터 센터나 모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설 IP 대역에 대해서 라우팅을 잡아주는 형태가 됐었는데 얘는 이제 IP 기반으로 통신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이런 사스 사업자들 서비스가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뭐 업무용이 아닌 비업무용 같은 경우는 유튜브 트래픽도 이제 꽤 되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이런 트래픽들이 이런 밴드위스를 다 잡아먹는 형태를 방지를 해야 되거나 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업무용 사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이제 5365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트래픽들을 분류를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인지가 가능한 기능이 다 들어갑니다. 그걸 이제 어플리케이션 어웨어블 라우팅이라고 하는데 트래픽을 확인해서 이 웨지상에서 이 트래픽에 대해서 어떤 경로를 내가 가지고 있는 터널 경로 중에 이게 이제 MPLS 회선 쪽으로 보내야 될지 인터넷으로 보내야 될지 아니면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서 바로 인터넷상에서 터널 경로를 타고 통신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인터넷으로 바로 DII라는 다이렉트 인터넷 액세스를 시켜야 될지 뭐 이런 형태의 경로를 결정할 수 있으려면 어플리케이션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어플리케이션의 인지 기능은 엣지 장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웬 엣지 장비에 뭐 보안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DPI라는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죠. 이제 트래픽을 식별하기 위해서 패킷을 까보는 거죠.
그래서 그 트래픽에 대한 이 어떤 유형들을 분류하는 형태를 DPI 엔진을 통해서 이게 유튜브다, 이게 MS365다, 아니면 이제 실제 사용자가 뭐 등록한 사용자의 내부 업무 시스템이다, 뭐 이런 걸 인지할 수 있게 해서 그 다음에 경로를 구성하는 형태로 그거를 어떤 식으로 결정하겠어요, 사실. 그건 일반적인 라우팅이 아니잖아요, IP 기반에. 그거는 다 컨트롤러에서 이제 폴리시로, 정책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너무 많이 복잡하게 짜면 나중에 이제 관리의 이슈가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정책을 결정할 때 마치 방화벽 정책인 것처럼 이 정책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지 않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컨트롤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나중에 구축을 하시더라도.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셨다시피 클라우드 사업자 쪽에 활용이 많이 되다 보니 이 IaaS들, 이제 예를 들어 CSP들, 이게 뭐 AWS이고 이게 MS라고 하면, 애저라고 하면 MS나 AWS 안에 이렇게 엣지 장비가 구축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마켓플레이스에 이제 일반 SDN 장비들 업체가 바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야 되고, 당연히 그 걔를 통해서 뒤로 연동이 돼서 실제 이 VPC와 뭐 연동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AWS나 애저는 최근에 아예 웬 서비스 형태라고 자기들이 이제 홍보를 하면서 이런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런 SDN 장비들과 연동이 돼. 그래서 자동 설치가 되고 관리도 이 컨트롤을 통해서 얘가 API 형태로,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만들어진 자원이다 보니까 이 컨트롤러가 이 IaaS 상에 설치된, AWS 상에 설치된 엣지를 식별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그런 기능들을 상호 연동하면서 이제 API 형태로 연동할 수 있게 제공을 하는 형태까지도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클라우드 액세스에 대한 부분에 기능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기타 관점에서 뭐 이게 뭐 기타일 수도 있고 고객의 구축 도입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에 따라서 필수 기능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트래픽을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제품군이 사실은 라우팅을 지금 풀로 경로를 맺어서 모든 엣지끼리 상호 통신이 가능하게 지금은 아까 기본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일종의 테넌트를 분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넌트를 분리해서 마치 MPLS VPN 망에서 고객을 구분하는 것처럼 이 엣지에 대해서도 일종의 어떤 트래픽들은 어떤 애들끼리만 통신이 되게끔 일종의 세그멘테이션, 가상화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라우팅 테이블이 분리가 돼야 되겠죠. 뭐 그런 형태의 세그멘테이션 기능들을 제공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렉트 인터넷 액세스 기능, 뭐 이렇게 터널을 맺은 상황에서 이제 직접 터널 간의 통신이 아니고 어떤 특정 인터넷 같은 경우, 인터넷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바로 여기서 분리돼서 여기서 그냥 퍼블릭 IP로 통신이 되게끔, 그러려면 이 장비에서 NAT를 시켜줘야 될 거고, 이 인터넷을 나가는 직접적인 기능을 제공하다 보니 어떤 보안에 대한 이슈들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보안 기능들이 또 제공이 되는 벤더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약간 많이 부각을 하죠, 벤더들은. 이런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 회선이든 전용선이든 이 미디어를 통해서 터널들을 맺고 경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업장 입장에서 이 회선들에 대한 품질에 대한 정보를 엔드투엔드로 체크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그게 어떤 거냐면 각각의 엣지끼리 예를 들어 특정 핑을 계속 주기적으로 쏘면서 RTT, 네트워크에 대한 품질이라는 게 RTT, 뭐 이게 딜레이죠. 어떻게 보면 로스, 뭐 이런 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그 확인한 정보들을 이 경로상에 모니터링하거나 쌓고 있으면서 어떤 이슈가 이제 임계치를 넘어갔을 때 해당 쪽에 흐르고 있는 트래픽의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경로, 예를 들어 이쪽에서 인터넷 쪽에 어떤 트래픽을 이 내부 시스템 중에 일부가 쓰고 있다라고 하면 인터넷 터널을 통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전용선 터널로 이 인터넷 회선상의 엔드투엔드 구간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쪽으로 트래픽을 바로 넘겨줄 수 있게끔 해서
이게 이제 일반 라우터 입장에서는 하기 어려운 기능이죠. 사실 뭐 물론 SLA 기능이나 이런 스크립을 써서 구현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경로를 전환해 줄 수 있다라고 벤더들은 계속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요거는 실제 구현하거나 POC를 하시거나 파일럿을 하실 때 잘 테스트를 좀 하실 필요는 있어요. 이게 굳이 필요한가?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 어떤 품질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하는 게 어느 정도의 기간 이상 동안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순간적으로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다 바로 떨어지는데 트래픽이 이렇게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할 때 오히려 그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추가적으로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압축이라든지 어떤 가속 기능 있죠. 웬 가속기. 이게 왜냐면 웬 엣지 장비 위치 자체가 이제 가속기들이 양쪽에 양단으로 있는 위치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가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축형과 크게 보면 서비스용으로 나뉘어요. 지금 현재 그냥 그림을 그려드린 건 컨트롤러를 이제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하고 여기에 인터넷과 MPLS 회선 사업자를 통해서 회선을 구성을 한 다음에 각각의 엣지를 직접 구축을 하고 여기 이제 컨트롤러 세팅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관리를 직접적으로 해서 이제 보다 많은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겠죠. 구축형으로 구성을 하면 대신 이제 관리에 대한 이 컨트롤러 관리에 대한 오너십은 이제 고객이 가지게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통신 사업자들 만약에 이런 서비스 이런 그 뭐 이런 통신 사업자들이 예를 들어 여기에 이제 엣지들을 자기들이 이제 고객들을 받아줄 수 있는 어떤 엣지들을 두고 이 미리 이제 여기를 망을 구성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특정 고객사가 여기 이제 엣지에 이 장비를 통해서 IP색으로 연동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 사이 구간을 SDN 망을 고객만에 쓸 수 있는 망을 구현을 해주고 이 억세스 쪽은 IP색으로 연동을 하는 형태.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이 장비가 이제 실제적으로 고객사 쪽에 제공이 돼서 여기까지 SDN 망을 확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객사의 장비, IPsec 장비를 통해서 억세스만 제공을 하고 이 안단에 이제 연동하는 형태. 이게 뭐다?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간단히 설명드린 다음번에 이제 말씀드린 세시 서비스 사업자의 망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MPLS 망은 아니고 대부분 인터넷 망에 이제 자기들의 서비스를 받아줄 수 있는 팝을 구성을 한 다음에 고객들을 거기까지 아입색을 통해서 붙이게 하고 그 팝 간에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망을 만들어서 이제 트래픽을 넘겨주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뭐 기본적인 구성 요소와 아키텍처에 대해서 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래 이제 도입을 할 때 내가 어떤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고 야 이거 뭐 무조건 바꿔야 되는 것 같던데 웬 이제 요즘 트렌드나 뭐 업체들이 와서 설명을 하는 걸 들어보면 진짜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뭐 특히 비용상에 아마 대부분의 기업 고객들이 뭐 아까 말씀드린 퍼블릭 클라우드나 이런 확장에 대한 니즈도 있겠지만 웬 회선비에 대한 이슈가 또 가장 큰 부분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웬 회선비가 전체 네트워크 일반 기업들의 전체 네트워크 그 TCO라고 하죠. 예. 코스트 중에 반 이상이 사실 웬 회선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 당연히 이 사업장들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이런 자체 사설망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웬을 이제 구성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 이 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SDN을 검토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